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합의 기호입니다. 합을 나타내는 기호로 이러한 기호를 사용을 하고요. 얘는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기호 시그마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A1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SN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사용을 하는 걸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시그마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시그마 밑에 얘는요, 항 번호를 적으시는 거예요. 시그마 이 위에는요, 항 번호를 적으시는 겁니다. 밑에는 더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항, 위에는 더하고자 하는 마지막 항을 적으시고요. 시그마 오른쪽에는 일반 항을 적어주시면 돼요. 얘하고 이 SN이라는 거는 서로 같은 뜻이다 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지 되겠네요. 자, 얘하고 얘는 서로 같은 뜻이다. 반대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요 기호를 읽으실 때는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요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이 시그마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일반 항에 K 값을 1부터 N까지 차례로 대입을 하면 K를 여기 AK의 항 번호에 1을 대입하면은요, A1이 될 거고요. 2를 대입하면 A2가 되겠죠. 즉, 두 번째 항이 나오겠죠. 3을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인 A3이 나올 거고요. N을 K에다가 대입을 하면 AN이 나오겠죠. 요거를 덧셈으로 연결한 모양으로 얘를 다시 나타낼 수 있다.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걸 합의꼴로 나열하기입니다. 그러면 K에다가 1, 2, 3을 차례로 대입을 해 주시면 돼요. 자, K는 1부터 5까지니까 더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마지막 항은 5네요.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여기에다가 1부터 5까지 차례로 대입을 해서 요렇게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걸 합의 꼴로 표현할 수 있다. 시그마 오른쪽에 있는 건 일반 항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K가 1부터 5까지네요. 차례로 대입을 하면 2K-1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항 번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2와 K는 곱해졌으니까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3, 3 대입하면 5 이렇게 5까지 대입을 해서 합의꼴로 나열할 수 있다. 자, 얘가 일반항입니다. 1부터 5까지 차례로 대입해서 이렇게 합의꼴로 나열할 수 있다. 여기 있는 얘가 일반항입니다. 1부터 5까지 차례로 대입을 해서 이렇게 합의꼴로 나열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요, 1부터 N까지네요.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대입을 한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어떤 모양으로? 합의 모양으로.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걸 합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1부터 N까지입니다. N까지예요. 얘가 일반항이고요.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차례로 대입을 해서
마지막 n까지 대입을 하면 마지막엔 2n-1이 되겠죠. 이렇게 합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 합의 꼴로 표현되어 있는 걸 시그마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요렇게 합의꼴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꼴로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을 시그마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이 순서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덧셈 기호를 생략하고 나열한 다음에 규칙을 찾아 일반항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항을 이용하여 마지막 항 번호를 구해주고요. 시그마 오른쪽에는요 일반항이 옵니다. 시그마 밑에는요 계산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항 번호가 옵니다. 여기는 항 번호가 오는 겁니다. 위에는 계산하고자 하는 마지막 항 번호가 오는 겁니다. 아래와 위에는 항 번호, 여기에는 일반항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반항이 2n-1이라면 시그마를 적을 때 여기가 일반적으로 2k, 문자를 k로 바꾸어서 일반항을 적어줍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됩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계속 합의꼴로 되어 있는 걸 시그마로 표현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잘 들으시면은요, 머릿속에 자동으로 들어갈 겁니다. 합의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덧셈 기호 생략하고 나열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나열된 얘네들을 보고 규칙을 찾는 거죠. A라는 문자는 그대로 있고요. 밑에 첨자가 바뀌는데 1, 2, 3, 4, 5니까 규칙이 N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얘를 이용해서 마지막 항 번호를 찾는 거예요. 마지막 항 번호가 얘니까 N값이 5인 거를 알 수 있겠죠. 선생님 뭐 굳이 찾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면 되는데요. 물론 얘네들은 세면 마지막 항 번호를 알 수 있겠지만 나열된 게 많으면 그때는 어렵겠죠. 반드시 일반항을 이용해서 마지막 항 번호를 찾아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얘를 시그마 D에 적을 때는 어떻게 적는다? K라고 문자를 바꿔서 적는다. 자, 더하고자 하는 항 번호를 아래 위에 적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항이고 다섯 번째 항. 일반항을 이용해서 n값이 이 n이 항 번호죠. 5라는 걸 찾았으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자, 덧셈 기호를 나열을 하고요. 생략을 해서 나열을 하고요. 나열된 얘네들을 가지고 규칙을 찾아주면 A는 그대로 있고 숫자는 1, 3, 5, 7, 9 등차 수열이네요. 그러면 2n-1. 물론 우리는 이미 등차 수열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일반항을 이용을 해서 마지막 항 번호 9가 나오기 위한 마지막 항 번호는 2n-1이 9구나. 그렇다면 n은 5구나. 즉 마지막 항 번호가 5라는 걸 이 일반항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얘는요 시그마 D에 적을 때 n을 k로 바꾸고 계산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항은 첫째 항부터 마지막 항은 다섯 번째 항까지 n이 5라는 걸 찾았습니다.
K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여기에 9가 왔다고 9를 적는 게 아니고요.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일반항을 이용해서 항 번호를 찾아준 다음에 위에다 적어주시면 된다. 13579네요. 자,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덧셈 기호를 생략하고 나열을 한 다음에 규칙을 찾는 겁니다. 13579는 등차 수열이네요. 그러면 일반 항은 2n-1이 될 거고요. 이 2n-1을 시그마 d에 적을 땐 n을 k로 바꾸고요. 1이라는 수는 첫 번째 항이니까 k 값이 1이고요. 여기에 오는 9는 여기다가 적는 게 아니라 9가 있는 항 번호를 구해서 마지막 항 번호를 적어주는데 9가 몇 번째 항이냐는 건 누굴 가지고 찾아주면 된다. 이 일반항의 식을 이용해서 찾아주면 된다. n값이 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5를 적어주면 된다. 여기에 있는 얘를 적는 게 아니라 얘가 놓여져 있는 마지막 항 번호를 찾아주면 된다. 자, 이제는 덧셈 기호를 생략하고 나열하지 않고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점만 찍겠습니다. 덧셈 기호는 생략하고 숫자만 보시는 거예요. 이 나열된 숫자를 가지고 규칙을 찾아보면 일반 항은 등차 수열이니까 2n이 되고요. 이 2n을 시그마 d에 적을 땐 2k. 2는 첫 번째 항이니까 항 번호가 1이니까 k는 1. 12는요, 일반항을 이용해서, 일반항의 식을 이용해서, 항 번호가 6이구나. 그래서 마지막 항 번호가 6 위에다가 적어주시면 된다. 자, 어느 정도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덧셈 기호는 생략을 하고 숫자를 나열하고요. 3, 7, 10이라는 건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규칙에 의해서 일반 항은 4n-1이 되겠네요. 이 일반 항을 시그마 d에 적을 땐 4k-1이라고 적으시고요. 3은 첫 번째 항이니까 k는 1. 그렇다면 199가 몇 번째 항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 수 있으니까 굳이 항 번호를 구하지 않고 5 써도 되지만 셀 수가 없네요. 자, 199가 놓여져 있는 마지막 항 번호는 누구를 가지고? 일반 항을 가지고 찾아주면 된다. 4n-1이 199입니다. 그렇다면 항 번호는 50이 되겠네요. 199가 놓여져 있는 항 번호는 50이니까 여기에다가 50이라고 적어주시면 된다. 덧셈을 생략하고 숫자를 나열을 한 다음에 규칙을 찾으면은요, 등차 수열이네요. 그럼 AN은 3n-2가 될 거고요. 얘를 시그마 d에 적을 땐 3k-2. 계산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항은 1입니다. 이 1은요, 첫째 항이니까 k는 1. 그 다음에 298이라는 얘 수는 몇 번째 항인지 항 번호를 구해줘야지 되겠죠. 일반항의 이 식을 이용해서 항 번호를 구해주는 거죠. 3n-2가 298이 나왔으니까 n값은 1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100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된다. 147
덧셈 기호를 생략하고 수를 나열을 하고요. 규칙을 찾아서 일반항을 구해보니까 3n-2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얘는요, 시그마 d에 적을 때 3k-2라고 n을 k로 바꿔서 적은 다음에 1부터 더하는 겁니다. 1은 첫 번째 항이네요. 그러면 이 3n-5가 몇 번째 항인지를 찾아야지 되겠네요. 자, n번째 항이 3n-2입니다. 그렇다면 얘는요, 이 3n-2 바로 앞에 있는 게 되겠네요. 하나 앞에 있는 게 됩니다. 그렇다면 항 번호가 n번째 항이 3n-2니까 얘는요, n-1번째 항이 되겠죠. 3n-5를 그대로 여기에 적는 게 아니라 얘가 놓여져 있는 항 번호를 적는 거다. 일반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바로 앞에 있는 n-1번째 항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항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숫자로 왔을 때보다 맨 마지막에 문자로 왔을 때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지 돼요. 자, 숫자의 덧셈을 생략하고 숫자의 나열을 보고 규칙을 찾습니다. 일반 항은 5n-3이 되겠네요. 5n-3을 시그마 d에 적을 때 5k-3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고요. 2는 첫 번째 항이니까 k는 1.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얘를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항 번호를 찾아서 적어 주시는 거죠. 얘의 항 번호는 일반 항을 가지고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얘가 5n-3입니다. 공차가 3이고 5n-3입니다. 얘는 5n-7이네요. 자, n번째 항이 5n-3입니다. 그러면 얘가 n번째 항이에요. 바로 뒤에 있는 n 플러스 1번째 항은요, 공차가 오니까 5n 여기다 플러스 5를 해주면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뒤에 있는 n 플러스 2번째 항은 5를 더해주면 5n 플러스 7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얘는요, n 플러스 2번째 항이구나 해서 항 번호를 위에 적어 주시면 된다. 3, 7, 11 숫자의 나열을 보고 규칙을 찾습니다. 그럼 일반 항은 4n-1이 되겠고요. 얘를 시그마 d에 적을 땐 k로 바꾸고요. 3이라는 수는 첫 번째 항이니까 k는 1. 우리가 더하고자 하는 마지막 항은 얘가 있네요. 얘는요, 바로 일반 항과 똑같으니까 얘는 n번째 항이네요. 그래서 n이라고 적어주시면 된다. 2, 6, 18 수의 나열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다 등차 수열이었는데요. 이제 등비 수열이네요. 그렇다면 일반 항을 찾아서 공비가 3이니까 일반 항은 이렇게 되고요. 얘를 적을 때 K라고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네요. 오타네요. 이렇게 K라고 고쳐 주시고요. 2는 첫 번째 항이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얘는 일반 항이 얘니까 여기에 공비 3이 한 번 더 곱해졌네요. 즉 N항의 바로 뒤에 있는 항 N 플러스 1항이네요. N 플러스 1항. 이렇게 마지막 항의 항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된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합액골을 시그마로 표현할 때는요, 덧셈 기호 생략하고 나열되어 있는 수를 보고 규칙을 찾아서 일반항을 구한다.
일반항을 적을 땐 시그마 오른쪽에 적는데 n을 k로 바꿔서 적고요. 여기는 더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항의 항 번호, 여기는 마지막 항의 항 번호. 마지막 항의 항 번호는 뭐를 가지고 찾는다? 일반항을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된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bk, 시그마 뒤에 있는 얘가 일반항이죠.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걸 k에다가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대입을 하면 k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요렇게 될 거고요. a는 a끼리, b는 b끼리, a는 a끼리 가로로 묶었습니다. b는 b끼리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내서 가로로 묶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합액꼴로 되어 있고요. 이 합액꼴로 되어 있는 얘는 이렇게 시그마를 사용해서 바꿀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합액꼴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시그마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즉 일반항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요, 시그마를 사용해서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k에다가 1부터 n까지 차례로 대입해서 합액꼴로, 여기에다가 k는 1부터 n까지 차례로 대입해서 합액꼴로, A1과 B1 똑같은, 첨자가 똑같은 애들끼리 A2와 B2 서로 묶었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하나로 보고 얘를 하나로 본다면 요 합액꼴로 표현되어 있는 걸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 즉 시그마와 시그마가 더하기 빼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하나의 시그마로 합칠 수가 있다. 세 번째입니다.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k가 1부터 n까지 변하는 겁니다. k의 값이 1, 2, 3, 4, 5 변하는 거예요. c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k가 변하는 거지 c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c는 그대로, k에다가 2를 대입하면 c는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합액꼴로 나열되어 있는 얘를 보니까 c가 공통으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합액꼴로 나열되어 있는 얘네들을 이렇게 시그마로 고칠 수가 있겠네요. 자, 시그마에서 k가 변하는 겁니다. 변수죠. c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상수예요. 이런 걸 변하지 않고 항상 같은 수를 갖는 값, 얘가 상수입니다. 이 c는요, 시그마 앞으로 빼낼 수가 있다. c는요, 시그마 앞으로 빼낼 수가 있다. k는 1부터 n까지인데 일반항이 c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얘가 변하는 문자인데요. c는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도 k가 1일 때도 c, k가 2일 때도 c, k가 3일 때도 c, k가 n일 때도 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면 1부터 n까지니까 n개의 항이 있을 거고요. c가 n개가 더해졌으니까 cn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시그마의 기본 성질이에요. 방금 지금 선생님이 다 증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시그마의 기본 성질은 중요하니까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됩니다.
시그마의 기본 성질이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건지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그마가 있는데 일반항이 두 개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 일반항 두 개로 되어 있는 얘를 시그마 두 개로 분리를 할 수 있다. K가 변수입니다. 3이라는 건 항상 똑같은 값을 갖는 상수입니다. 상수는 어떻게 앞으로 빼낼 수 있다. K가 1입니다. 변수는 K입니다. 4는 항상 똑같은 값을 갖는 상수입니다. 앞으로 빼낼 수 있다. 요렇게 됐어요. 자, 얘는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걸 이렇게 합칠 수 있다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시그마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얘가 일반항인데요. 자, 잘 들으세요. 일반항인데요. 일반항이 지금 곱으로 되어 있네요. K와 K-2라고 곱으로 되어 있네요. 시그마는요, 성질에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곱을 합의꼴로 바꿔줘야지 됩니다. 이 상태로 뭔가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합의꼴로 바꿔줘야지 된다. 전개를 해주면 합의꼴로 바뀔 거고요. 일반항이 두 개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두 개의 시그마로 분리를 하고 K가 1인데 상수 2가 있습니다. 상수 얘는 앞으로 빼낼 수 있다. 물론 마찬가지로 얘는요, 요 과정을 거쳐서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똑같다라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일반항이 2K-1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항은 n이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서 나타냈죠. 얘를 적을 때 여기에 k라고 바꿨고요. 그때 얘가 k값이 1부터 n까지 변하는 거니까 얘가 k값이 1부터 n까지 변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K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문자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 K가 1부터 N까지 변합니다. K는 항 번호예요. I가 1부터 N까지 변합니다. I라는 문자를 항 번호 사용하는 문자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K를 쓰시면 안 되고요. I를 쓰셔야지 된다. 자, 항번호를 나타내는 문자를 M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항이 2n-1이니까 이 n은 항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번호를 나타내는 문자가 K로 바뀌었으니까 K, I로 바뀌었으니까 I, M으로 바뀌었으니까 M으로 바꿔서 써줘야지 된다. 2n-1이라는 일반항이 요렇게 문자를 바꿔서 쓸 수 있는데 무조건 아무런 문자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항번호를 나타내는 문자를 무엇을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을 바꿔주면 된다. 자, K는 1부터 5까지인데 일반항이 L이네요. 얘가 항번호를 나타내는 문자고 이 K가 변하는 거고요. 이 L이라는 문자는 변하지 않는 거죠. 즉, 이 L이라는 문자는 항상 똑같은 상수이다. 상수에 대한 시그마의 기본 성질은 이렇습니다. K가 1일 때도 C, K가 2일 때도 C, 상수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n까지 C. C를 n개도 하니까 Cn이었어요. 즉, 얘가 상수일 때는요, 이 C와 이 항번호가 곱해서 시그마를 계산할 수 있다.
K가 변수인데 L은 상수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항도 L, 두 번째 항도 L, 세 번째 항도 L, 네 번째도 L, 다섯 번째도 L. L이 5개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랑 곱해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 M이라는 문자가 항 번호고 얘가 변하는 겁니다. K가 변했다고 무조건 여기도 K니까 얘가 변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이 밑에 있는 얘를 보고 어떤 문자가 변하는지 판단하면 된다. K는 변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상수이다. 그렇다면 상수이니까 항번호와 얘를 곱해서 10K라고 써주면 된다. 왜 10K가 된다? 첫 번째 항 1부터 마지막 항 10까지 즉 10개가 계속 K가 더해진 거니까 10K가 된다. 자, L이 변하는 문자네요. 5는 상수네요. 1부터 N까지 N개가 모두 5로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5N이라고 해주면 된다.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한 거네요. 그렇다면 얘는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시그마의 밑에는 계산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항, 계산하고자 하는 마지막 항 번호죠.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이니까 11, 20을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11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A1, A10, A11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해. 우리가 지금 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얘를 빼주면 되겠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주면 된다.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보고 얘가 첫째 항입니다. 얘를 마지막 항으로 보고 K는 1부터 10까지 11, 12, 20의 규칙을 찾아보면 KA의 K 플러스 10이 되겠죠. 요렇게 시그마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시그마의 성질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그마에서 사용되는 공식은 요 세 가지입니다. 요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됩니다. 자, 얘는요, K에다가 1부터 N까지 대입을 해서 합의꼴로 바꿔보면 요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더하면 무슨 값이 나올까요? 어떤 값이 나올까요? 숫자를 보니까 등차 수열이네요. 즉, 얘는요,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하네요.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입니다. 항수 n개,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1 플러스 n. 이 공식은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쉽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자, 선생님은 이 공식이 왜 나오는지 증명을 할 겁니다. 얘는 이것처럼 하면 되니까 얘는 생략할게요. 자, x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x 세제곱을 뺀 값이 당연히 얘가 나오겠죠. 그러므로 얘는 항등식이고요. 이 항등식의 양변에 x에다가 1, 2, 3, n까지 대입을 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자, 얘네들을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할 겁니다. 그러면 1이 n개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n이라는 값을 갖겠죠. 얘를 다 더하면 시그마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얘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얘는 합의꼴이니까 더하는 거니까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좌변은 얘하고 얘가 없어질 거고요. 얘하고 얘가 없어질 거고, 얘하고 생략된 누군가와 얘는 누군가와 생략된 누군가와 남는 건 얘하고 얘가 남겠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바로 요 값입니다. 얘네들을 이항을 해서 이렇게 나열했고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n을 묶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얘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분수네요. 그럼 통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분모는 모두 2고요. 2로 통분이 됐습니다. 분모는. 자, 2의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n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2 이렇게 통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굳이 얘를 다 전개하지 마세요. 전개하면 간단할 수도 있겠지만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이 상태로 계산하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2에. 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n 플러스 1에 3개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냈으니까 남는 건 2하고 n 플러스 1의 제곱이 남겠죠. 여기는 3n이 남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남겠죠. 요렇게 인수분해를 해주고 난 다음에 얘를 전개를 해주면은요, 2n 제곱 플러스 2n에 4n 2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4n 계산하면 플러스 n입니다. 이거 하면 1이고요. 2랑 곱해지고 해주면 없어지겠네요. 남는 건 요렇게 남겠죠. 자, 밑에다가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밑에다 쓰겠습니다. 밑에다. 그러면 2분의 2n제곱 플러스 n이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n에 여기에 2n 플러스 1 얘를 인수분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써주면 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값이 지금 우변을 계산한 값이고요. 앞에 3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 값입니다. 3을 곱해주면 3분의 1을 곱해주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의 값은 이러한 값을 갖겠네요. 즉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을 갖게 된다. 이 공식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뒤에 있는 얘가 일반항인데요. 이 일반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고백골로 되어 있죠. 시그마는요, 고백골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얘를 그래서 어떻게 고친다? 합액골로 고쳐줘야지 된다. 전개를 해서 이렇게 합액골로 고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항이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면 여기까지밖에 계산을 못합니다. 공식을 마저 적용을 해서 끝까지 계산을 해주면 얘는 이러한 공식을 갖고요. 얘는 이러한 공식을 갖죠. 자, 분수와 분수의 계산입니다. 통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3을 곱하고 여기에 3을 곱해주면 이러한 식이 되겠죠. 됐죠? 자, 이거를 계산을 자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전개를 해서 계산하면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분자가 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하고 n 플러스 1, n하고 n 플러스 1이 공통이네요. 그래서 n하고 n 플러스 1을 공통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바로 2n 플러스 1하고
여기에 3이 남겠네요. 플러스 3이 남겠네요. 남는 거를 계산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값을 갖는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라는 값을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의 공식은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N 값이 있는 자리에, N이 있는 자리에 10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다면 요 N 자리에 10을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0 곱하기 11. 자, 한 번 더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공식은 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직 머릿속에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요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N의 자리에 10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N의 자리에 10을 대입을 해주면 요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K는 1부터 N-1까지입니다. K, 얘는요, 요 공식을 사용해야지 된다. 일반항이 K로 되어 있는 거, 일반항이 K로 되어 있는 거, 일반항이 K로 되어 있으니까 이 공식이 요거라는 걸 이용해서, 그렇다면 N자리에 N-1이 있네요. 그럼 N자리에 N-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일반항이 K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을 이용해야지 된다. N자리에 N 플러스 1이 있습니다. N자리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일반항이 K로 되어 있을 때 N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공식에 맞게 적용을 해주면 된다. 자, 얘는요, 곱으로 되어 있네요. 제곱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죠. 얘를 전개를 해서 합액꼴로 고친다. 자, 일반항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시그마 3개로 분리를 할 수 있고요. 변수가 K니까 상수는 앞으로 빼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일반항이 제곱으로 되어 있네요. 일반항이 제곱으로 되어 있는 얘는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된다. 얘는 요거다. 자, N 자리에 1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 자리에 10을 대입을 해주고, 일반항이 K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공식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N 자리에 10이 있으니까. 자, 얘는 상수입니다. K가 1부터 10까지 바뀌는데 1은 변하지 않고 계속 10개를 더한 거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10, 얘를 계산해 주면 이러한 값을 갖는다. 자, 시그마는요, 시그마의 성질과 공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값을 계산할 수 있다.